오케이. 자, 특강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세문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뭐라고요? 몰라요? 내가 걔네들을 기다려야 될 의무는 없지.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면 개학이에요. 그래서 내가 미리 공지하는데 다음 주 특강은 화요일 날 못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8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그럼 저녁이야? 뭐라고요? 쟤네는 좀 약간 문제가 있어. 왜 얘기 안 했어? 일요일 날 한다고 그랬어? 그건 본 수업 얘기한 거지. 아, 그래? 좋아, 잘 됐어, 그러면. 일요일로 변경하지. 일요일 오전 10시. 안 돼? 다른 게 있어? 아. 아니, 계약이라고 왜 얘기 안 했어? 아, 항상 문제고를 먼저 챙겨야 되는데 내가 문제고에 신경을 안 썼더니. 아니, 또 화가 나네. 학교 홈피에도 안 나와. 어. 그럼 어떡하지? 갑자기 모든 계획이 또 막. 토요일 오전 10시. 아이씨. 화가 나네. 몰라. 문제고 빼고 수업하지. 자, 그러면 푸른 국어 5쪽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5쪽. 저랑 같이 한번 연습 문제들을 개념 삼아 정리를 좀 해 보도록 하죠. 연습 문제 1번입니다. 자, 중세국어의 받침표기입니다. 팔종성법 밑줄 그어야죠. 자, 거기다가 팔종성법이란 음절의 끝소리에 들어갈 수 있는 발음은 7가지가 아니라 8가지다 이거잖아. 8가지 자음을 써봐. 거기다가 8가지 자음 뭐뭐뭐가 들어가는지 그녀 다리만 보세요야. 이해했지? 선생님이 이 팔종성법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개념이 뭐였나? 다시 한번 잠깐 상기해보자. 디귿하고 시옷 소리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그렇죠. 음가를 구분해야 된다. 자, 요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음가를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는 당시에는 음절의 끝에서 디귿 소리하고 시옷 소리가 똑같았다, 달랐다. 달랐다. 그것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1번 들어가 보죠. 사마띠입니다. 자, 받침이 치읓입니다. 팔종성법에 의거하면 뭐로 소리가 나죠? 사맞다. 시옷으로 소리가 나죠. 곧입니다. 곧. 얘도 시옷으로 소리가 납니다. 입. 자, 얘는 비읍으로 소리가 나겠죠. 없던 했습니다. 없던. 얘는 비읍으로 소리가 나겠죠. 높다. 얘도 비읍으로 소리가 나겠죠. 이해가 안 가시는 분, 여기까지. 높다의 피읍이 비읍으로 소리가 나는 걸 이해할 수 없다. 그건 진정한 공신이다. 네. 우리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똑같은 겁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만나다입니다. 당연히 이번에도 시옷으로 만나다 이렇게 소리가 나겠죠. 그 다음에 낫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옷으로. 여기까지 내용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해 가죠? 이해 안 가? 이해 가죠?
2번. 중세국어에 쓰이던 시기의 표기 8종성법이 근대 시기의 7종성법. 이건 기본적 상식이니까 알아두세요. 디귿이 빠집니다. 아셨어요? 근대 국어로 가면 7종성법인데 디귿이 빠집니다. 적어놔. 디귿 제외됨. 7종성법에서 디귿은 제외된다. 따라서 당연히 쓸 때 어떻게 쓰겠어요? but. 그래서 오늘날도 but으로 쓰는 겁니다. 친구를 뜻하죠? but. 이해했죠? 그 다음에 못하다도 결국은 시옷으로 이게 굳어지게 되죠? 못하다. 그 다음에 뜻입니다. 자, 얘도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죠? 자, 모두 다 받침이 뭐야? 시옷이라는 사실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7종성법. 자, 3번은 그냥 개념 얘기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뒤로 넘겨보죠. 뒤로 넘겨서 2번에 1번은 패스하시고요. 2번을 보시겠습니다. 2번. 자, 푸른 국어 6쪽의 문제 2번. 보기를 참고해서 어두자음군, 밑줄 쫙. 어두자음군이 소멸하면서 다음 단어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적어보자 그랬어요. 어두자음군이 뭐였죠? 자음 두 개가 어디에 오는 거야? 초성에 오는 거야? 이 중요한 것도 야, 어두자음군에서 중요한 건 뭐였더라? 이 어두자음군은 발음이 됐다 안 됐다? 발음이 됐다는 얘기야. 어두자음군 당시에는 이게 발음이 가능했다 라는 걸 우리가 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겁니다. 뜻입니다. 현대국어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 그대로입니다. 이거예요. 즉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여기 봐봐. 어두자음군이 뭐로 변했다? 뭐로 변했다? 된소리로 변했다. 적어요. 된소리로 변했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시 칠판 봐봐. 된소리는 자음이 두 개야 하나야? 내가 자꾸 얘기하는데 이걸 이해 못하는 바보들이 많아. 자음이 두 개야 하나야? 하나. 하나입니다. 너 왜 대답 못해? 이리 와. 너 대답 못하니? 야, 요거 디귿 두 개야? 뭐가 내야 내는? 디귿 두 개가 아니야. 그냥 쌍디귿 하나야. 이해했어 못했어? 그러니까 다시 어두자음구는 음운이 몇 개야? 아니 어두자음구는 음운이 몇 개 이상이야? 두 개 이상인 거야. 그런데 된소리로 변했다는 얘기는 음운이 몇 개로 준 거야? 하나로 준 거야.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자, 2번 쓰다. 자, 이렇게 됐겠죠? 3번 쌀. 빨리빨리 써주세요. 4번 쑥.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5번 때. 6번 꿈. 7번 꿀. 8번 짝. 마지막 9번 시. 마지막 떠나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지요? 자, 푸른 국어 7조. 연습 문제 두 번째. 문제 1번. 자, 음운 변동이 적용되는 조건을 정리해보고 빈칸을 채워보자 그랬어요. 먼저 1번 국외음화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중세 때 국외음화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그랬어요. 정말? 진짜. 정말? 진짜. 민준이 또 자는 거야? 이 새끼. 음주 슬리핑? 미친 새끼. 민준아, 너 정말 정신 못 차리지? 너. 귀신다, 너 아주. 자,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잠깐 두 번째 밑으로 내려가봐. 또 뭐가 있어? 원순모음화가 있지? 원순모음화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두음법칙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모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알겠죠? 한 번 더 얘기해. 중세 때에는 이 세 가지 음운 변동이 다 일어나지 않았다. 자, 그럼 국외음화를 일단 설명하는 조건들을 정리해보자. 디귿이나 뭐가? 키읔이
뒤에 오는 이나 반모음 이에서 뭐로 바뀌는 거야? 지읒이나 치읒으로 바뀌는 거야. 모르면 바보죠. 자, 원순모음아. 입술 소리, 비읍, 미음, 피읍입니다. 뒤에 있던 평순모음이 정확하게 뭐냐? 으입니다. 그래서 으라고 써도 됩니다. 으가 뭐로 변하는 거야? 우로 변하는 겁니다. 우가 원순모음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거기도 얘가 불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다음 두음법칙. 단어의 첫머리에서 이나 반모음 이 앞에 나오는 니은이나 리을이 탈락하는 현상입니다. 니은이나 리을이 탈락하는 현상. 그래서 예를 들어 거기 여자가 나왔죠? 칠판 봐봐. 자, 이것도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역사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했어?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뭐라고 부른다? 이리 와. 얼굴 가격. 두음 법칙이라고 한다. 다시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두음 법칙. 그러면 잠깐 여기 평순모음 으가 우로 발음되는 거 이거 뭐라고 한다? 그래, 원순모음이라고 한다. 그러면 디귿이나 티읕이 지읒이나 치읒으로 변하는 거 뭐라고 한다? 그렇지. 이 새끼. 꼭 맞아야 반응을 보여요. 자식. 정신 차려. 너 지금 멍 때리고 있었지? 네? 와, 저게 인정을 해버려. 저게 미친 거지, 저게. 용납할 수가 없어. 저게. 집중해. 네. 다음 2번. 다음 단어의 의문 현상과 관련 깊은 개념을 보기에서 골라서 적어보자. 그랬어요. 자, 지금 기억은 구개음화, 니은은 두음 법칙, 니은은 원순 모음합니다. 자, 먼저 해. Let it go. Let it go. 먼저 푸시라고요. 왜 말귀를 못 알아듣지 또? 하고 있어? 왜 안 해? 너 지금 몇 번 하는 거야? 1번 해야 되는 거야? 2번 해야 되는 거야? 어? 근데 왜 1번 너 왜 안 채웠어? 1번이요. 내가 저기 다 쳤는데 왜 안 채웠어? 오디오. 재질이 더러운데, 이거 아주. 너 지금 어디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제 2번입니다. 자, 1번은 기억, 2번은 니은, 3번은 다시. 3번이 왜 디귿이야? 야, 이 다리. 나 진짜. 3번 기억. 진짜. 뭐? 너 디귿이라고 그랬잖아, 처음에. 닥치세요. 그 다음에 4번에, 그래, 4번에 뭐야? 기억. 5번에 디귿. 6번에 디귿. 7번에 니은. 8번에 디귿. 9번에 디귿. 10번에 기억. 11번에 니은. 12번에 디귿. 13번에 니은. 14번 옳지. 마지막 15번 야, 다시. 쓰러디다야. 그런데 쓰러지다로 변해. 그럼 뭐야? 구개음하지. 아이, 나 참나. 됐어요. 우리 그 정도 하면 되겠어요. 넘겨. 자, 다음에 양성모음에 대립되는 음성모음의 짝을 괄호 안에 넣어보자. 그랬는데 이 얘기는 사실 뭐 때문에 그렇지? 뭐 때문에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을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 모음조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모음조화. 중세 때는 엄격하게 지켜졌다. 기억나시죠? 네. 건우, 모음조화가 뭐지? 개념을 설명해봐. 모음조화의 개념이 뭐야? 뭐야? 모음이 어. 이루어진 거예요.
뭐야? 양성 모음은 양성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끼리. 그래.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모이려는 습성이야. 그러면 아래 아같이 켰네? 그 옆에 대립되는 건 뭐야? 으야. 와하고는 워야. 그 다음에 은이는 은이야. 그 다음에 을은 을이야. 애는 애야. 얘는 얘야. 요는 뭘까? 요. 유입니다. 유. 반대로 쓰면 돼. 아는 어. 그 다음에 는은 는. 마지막에 아는 이해가죠? 잠깐 멈춰서 우리 부사격 조사 잠깐 얘기해보자. 부사격 조사가 뭐가 있었더라? 세 가지가 있죠. 먼저 애가 있고 얘가 있었습니다. 얘. 요건 좀 낯설죠. 일단 애 같은 경우에 앞에는 무슨 모음인 거야? 양성모음. 그렇지. 애는 음성 모음이야. 근데 얘는요, 이모음 계열입니다. 이모음 계열. 이렇게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죠. 자, 됐어요. 그 정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문제 2번으로 들어가. 모음 조화를 고려하여 적절한 표기법을 동그라미를 쳐라. 옳은 것을 동그라미 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1번으로 들어가 보죠. 1번에서 올바른 게 모세야, 모세야. 앞에 거야, 뒤에 거야? 앞에 거야. 자, 그럼 왜 앞에 건지 이해가 안 가? 요한이 이해가 안 가? 아, 왜 안 가는지 모르겠어. 모가 무슨 모음이야? 오모음. 양성이야, 음성이야? 양성이야. 그러니까 양성이, 뒤도 양성이 와야 되는 거야. 강촌, 얘도 당연히 다 양성이지? 그러니까 양성이 와야 되는 거야. 뭐 이거 어려워.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그러면 다시 3번, 건우. 앞에 거야, 옆에 거야, 뒤에 거야? 뒤에 거야. 잘했어. 4번, 영재. 뒤에 거야. 됐어. 그런 식이야. 됐지? 아, 또 저 자식 또 어딘지 모르고 또 헤매고 있네 또. 아, 이게 보면서 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옆 페이지로 넘어가. 이번엔 조사에 대한 얘기야. 조사. 연습 문제 1번. 자, 보기에 참고해서 괄호 안에 들어갈 조사를 적어봐라. 했습니다. 자, 먼저 주격 조사에 대한 얘기와 목적격, 관형격. 이게 지금 세 가지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주격 조사 쓰임은 정말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온다. 반드시 나온다. 야, 해봐, 일단. 주격 조사 어떻게 쓰이는지. 전혀 모르면 나한테 이제 물총을 뒤지게 맞는 거야. 플레이. 벌써 틀렸네. 아니에요? 다시 한 바퀴 돈다. 또. 자, 어디 보자. 아직도 거기야? 2번 하고 있어? 빨리빨리 좀 해. 너도 아직도, 넌 2번도, 어휴, 부담돼. 자, 불 휘었죠? 자, 칠판 봐. 자, 여기 이모음 계열이니까 없는 겁니다. 아, 이해하셨죠? 현대어로 말하면 뭐가 되는 거야? 뿌리 가. 끝까지 써줘야죠. 뿌리 가. 이렇게 썼어야 돼. 뿌리 가. 뿌리 가는 옆에 써 있구나.
그럼 쓸 때는 그냥 어떻게 써? 아, 여기 들어갈 말은 그냥 쓰는 것을 얘기하지. 미안해. 어떻게 쓰면 되는 거야? 그냥 불휘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이해가지? 그 다음에 백성입니다. 얘는 백성이잖아. 여기 뭐야? 자음이 있잖아. 그러니까 뭐야? 이가 와야지. 그래서 결합을 시키면 백성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입니다. 놈이죠? 자, 놈 플러스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이가 와야지. 그래서 쓸 때 어떻게 써? 놈이 이렇게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 나 플러스 뭐야? 이지요. 이번에 짝대기입니다. 짝대기. 그래서 어떻게 써야 돼? 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부처가 붙여. 자, 여기 붙여. 여기 뭐가 있어? 여기 반모음이 들어가 있는 거 보여? 그러니까 뭐가 써야 돼? 이 여모음이잖아, 여모음. 그럼 어떻게? 부태. 짝대기입니다, 짝대기. 그래서 쓸 때도 마찬가지로 부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됐지? 오케이. 목적격 조사로 들어가죠. 자, 당연히 이제 이것도 양성모음, 음성모음에 맞춰서 쓰면 되는 건데. 자, 마삼이에요, 마삼. 여기 다 아래 아가 찍혀 있죠? 그러면 여기 뭐가 와야 돼? 아래 아가 찍힌 을이 와야 되겠지? 그래서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돼? 마삼을. 자,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이어적기 해서. 그 다음에 뜻입니다. 여기는 뭐가 와야 돼? 을이 와야죠. 그래서 쓸 때 어떻게 써야 돼? 뜨들. 자, 이렇게 써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비읍, 비읍. 죄송해요. 그 다음에 노래를입니다. 놀애죠? 놀애에다가 뭐가 와야 되냐? 아래 아가 와야 되겠죠? 르이 와야 되겠죠? 아래 아가 지킨 를. 자, 이렇게. 그래서 결합을 시키면 그냥 놀애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지요? 마지막으로 저 위에 뼈를입니다. 뼈를. 자, 지금 어두장군이 있어서 좀 헷갈리지만 그러나 뭐 당연히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여모음은 음성모음이죠? 음성모음이니까 뭐가 와야 돼? 르이 와야 돼. 이렇게. 그래서 결합을 그대로 시키면 되는 거죠. 뼈를. 자, 관형격 조사입니다. 이제 바로 들어가서. 관형격 조사는 일단 사슴부터 나왔네. 사슴 유정물이야, 무정물이야? 사슴은 무정물이야, 유정물이야? 유정물이야. 그러니까 뭐가 와야 됩니까? 아래 아가 찍혔고 아가 찍혔으니까 양성이 와야 되겠죠? 뭐가 와야 돼? 의가 와야죠. 그렇죠? 그냥 그대로 결합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사슴 결합시키면 어떻게 돼? 이어적기 해가지고 사삼이. 자, 이렇게 써야 됩니다. 다음에 부텨입니다. 부텨.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거 존경의 대상이었죠? 존경의 대상이니까 뭐가 와야 돼? 시옷이 와야 돼. 그래서 쓸 때 어떻게 써야 돼? 부텨. 받침의 시옷. 이렇게. 다음에 나라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로 무정물이죠? 무정물이니까 시옷이 와야 되겠고, 그래서 쓸 때는 나랏.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거북입니다. 거북인데, 거북. 얘는 어모음, 우모음, 음성모음이죠? 그러니까 뭐가 와야 돼? 의가 와야 돼. 그래서 이어적기 되면 어떻게 써야 돼? 거북이. 자, 이렇게 써야 돼. 자, 연습을 충분히 좀 했다고 생각합니다. 됐어요. 이제 그러면 우리 오늘은 드디어 새로운 걸 한번 들어가 보는데 페이지 53쪽. 자, 이번에는 석보상절. 약간 이번에도 어려운 개념들이 나옵니다. 이 석보상절. 내용은 사실은 그 글의 내용은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거기 보니까
세종 때 쓰여졌대. 몇 년? 28년. 며칠? 몇 년이야 그때가? 1446년이야. 근데 선생님이 실수했어. 고쳐. 세종 29년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1447년이야. 선생님이 제작 과정에서 은근 오타가 많아요. 제가 직접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와. 오타를 찾아낸 친구들도 있던데 저요. 어디서요? 저기 어디서 뻥을 치고 있어. 양복 부르셨어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읽어볼까? 수양대군이, 야, 이때 아직 수양대군이 세조잖아. 이때는 아직 왕자였던 거야. 이해가지? 아빠가 세종이야. 아빠가 세종이고, 이정재가 왕자일 때야. 세종의 명에 따라서 소헌왕후. 이게 이제 세종 마누라야. 세종의 부인. 심씨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그러니까 왕비가 먼저 죽은 거죠. 자, 이걸 빌기 위해 쓴 책입니다. 그런데 한글로 풀이한 석가모니, 즉 부처님의 일대기입니다. 석보상절 알겠죠? 부처님의 일대기를 한글로 쓴 거다. 후민정음으로 쓴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게 되느냐? 다시 한번 칠판 봐봐. 이 동국정운이란 책 때문에 그래. 이게 자꾸 이게 왈가불가해서 말이 많아요. 좀 헷갈리는 지점이 있어. 우리 동국정운식 표기는 이미 개념을 이해하죠? 다시 한번 동국정운식 표기는 뭐냐? 한자어를 쟤 왜 저래? 왜 절로 가고 있어 카메라가?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따라와. 따라오지. 야, 바보야. 따라와. 그렇지. 따라와. 조금씩. 아이씨. 날 인식하라고! 안 움직이네. 아까 뺑뺑 돌아다녔더니 얘가 제정신이 아니야. 안 되겠다. 강제로. 띵. 이제 됐어. 진짜 바보 같은. 동국정운이 만들어진 게 언제라고 그랬죠? 정확하게는 1448년입니다. 그래서 용비어천가에서는 동국정운식 표기대로 쓰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더 앞서서 만들어졌으니까. 그런데 얘도 지금 석보상절도 언제 만들어졌어? 1년 전에 만들어졌어. 1년 전에.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는 동국정운식 표기가 실려 있다 이거야. 실려 있다. 아직 책도 안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동국정운식 표기가 실려 있죠? 실험 삼아 해본 거예요. 실험 삼아. 이게 연도는 1년 차이지만 제작한 개월 수를 따지면 정확하게는 10개월이 차이가 안 나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동국정운이라는 책을 완성하기까지의 이 개월 수가 석보상절과 10개월 차이가 안 난다고. 그래서 실험 삼아 쓴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석보상절에는 동국정운식 표기가 실려 있고 용비어천가에는 실려 있지 않다. 이해가죠? 그런데 우리가 얘기한 세종 어제 훈민정음은 동국정운식 표기를 썼다 안 썼다? 썼다. 그건 왜 그러냐? 세조 때 쓰여진 책이야. 이해가지?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데이터 자료 중에서는 가장 후대에 쓰여진 게 세종 어제 훈민정음이야.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석보상절에는 동국정운식 표기가 실려 있다는 거 안 실려 있다는 거야? 실려 있다는 뜻이야. 오케이. 됐어. 들어가 보자. 그래서 바로 이 첫 번째 말부터 실려 있는데 일단은 잠깐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밑에 현대어 풀이를 먼저 봐봐. 잘 들어. 야수라는 사람이 있어. 야수가 목련이라는 애가 있어. 목련에게 부처님의 안부를 여쭈어 본 거야. 그리고 말씀하시길. 누가 말했어? 야수가 말하기를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야. 야, 그러니까 이거 봐봐. 칠판 봐봐. 이 상황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지금 대상이 누구냐? 화자는 야수고요. 청자는 누구라고요? 목련입니다. 목련. 그러니까 여기 봐봐. 얘가 목련이야. 나는 야수고. 딱 둘이 인사. 빨리 인사해.
부처님께서는 잘 계시는지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요 상황이야. 이해했지? 요 상황이야? 네, 선생님. 이해 가죠? 그럼 이제 목련이 뭐라고 얘기하겠지? 그 뒷얘기는 잘렸어요. 더 중요한 게 아니야. 됐죠? 오케이. 그럼 야, 부처는 높임의 대상이야? 낮춤의 대상이야? 당연히 높임의 대상이야. 자, 드디어 이제 높임법이 나와. 이 작품은 높임법 때문에 시험 문제로 아주 자주 나와. 자, 그럼 이제 들어가 보자. 양싱 했습니다. 벌써 딱 동국정우식 표기죠. 한자에 받침에 이응을 붙였어요. 야수의 밑에 뭘 붙였어? 이응 붙였잖아. 이해하지? 그리고 짝대기 이는 뭘 얘기하는 거야? 주격 조사를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현대어로 야수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안 어렵지? 안 어려워. 그런데 왜 짝대기가 실렸지? 야수니까. 그런데 이렇게 붙은 거야 지금. 야수 이렇게. 여기 우모음은 이모음이 아니니까. 목련다려, 다려, 애게라는 뜻이야. 요즘은 안 쓰지. 그렇지. 애게, 다려. 생존 하고 시옷 붙였어. 시옷 붙였어. 자, 시옷 중요하지? 생존이 누구라고? 부처님이라고. 부처님은 높임의 대상이니까 관역격 조사 못 써야 돼. 시옷 쓴 거야. 알겠죠? 생존 이거 당연히 동국정우식 표기고요. 거기 안 써놨네. 저거 동국정우식 표기라고. 생존 이것도 당연히 동국정우식이야. 안붓 했어요. 안붓. 그런데 잠깐만. 안부라는 뜻이야. 안부. 사실 르를 가로에 넣었지. 르를 가로에 넣은 건 르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이야. 원래는 안부를 이래야 돼. 안부를. 이해했지? 그 목적격 조사가 지금 거기다 적어. 목적격, 써있어. 밑에. 목적격 조사가 생략되어 있는 상태다. 안부를 드디어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묻잡고 별표 1263개. 묻잡고. 현대어 풀이가 뭐야? 여쭙고야. 잠깐. 여쭙다. 듭에 모여. 어서 배웠는데 듭에 모여. 객체 높임 특수어휘. 빙고. 야 거기다 적어. 현대 여쭙고에다가 여쭙고에다 적어. 현대어의 객체 높임은 현대어의 객체 높임은 특수어휘에 의해 실현됨. 특수어휘에 의해 실현됨. Baby one more time. 결국 현대어의 객체 높임은 특수어휘, 듭의 모여에 의해서 실현된다. 이 얘기입니다. 미리 말씀드려요. 그런데 중세대로 올라가 보도록 하죠. 칠판 봐봐. 묻다에 가운데 뭐가 들어갔어? 칠판 봐봐. 잡이라는 말이 들어간 거야. 야 그럼 잠깐만. 무슨 뭐야? 어간이겠지? 얘는 어간이겠지? 그럼 고는 당연히 어말어미겠지? 그러면 어간과 어말어미 사이에 들어간 이놈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 선어말어미야. 그렇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중세국어에서는 선어말어미에 의해서 객체 높임이 실현되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현대국어의 객체 높임은 특수어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중세국어의 객체 높임은 쓰는 말 의미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중요한 차이야. 자 이제 그럼 선어말어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 이걸 알아보도록 하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어. 자 중세 때 객체 높임 쓴 어말 어미를 우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잡아. 이 부분 어간이고 여기가 객선어야. 객선어.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그 다음에 여기가 어미 부분. 마지막으로 얘까지 내가 한꺼번에 표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워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어간이 어간의 마름이란 끝소리야. 어간의 끝소리가 기역으로 끝나거나 비읍, 시옷, 히읗으로 끝나는 놈들은 아이고 잘못 삽으로 씁니다. 삽 알겠죠? 그런데 얘가
쌍둥이가 있어요. 쌍둥이 이렇게 비읍으로만 쓰는 거하고 순경은 비읍으로 쓰는 놈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그럼 비읍으로 쓰는 놈은 뒤에 어미가 자음으로 시작해 할 때야.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삽이 쓰여.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이게 순경은 비읍이 쓰이는 거야. 자, 그럼 예를 들어보자. 여기는 지금 기역, 비읍, 시옷, 히읗이었지? 예를 들어서 여기 봐. 막다입니다. 막다. 받침이 뭐야? 기역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뒤에 객체 높임을 만약에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막삽고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기역이 뭐야? 자음이니까. 이해했어? 그런데 예를 들어 이번엔 돕다야 돕다. 이번에도 비읍이야. 그렇지. 기역이나 비읍이라고 그랬지. 그렇지. 비읍이야. 그런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와. 그럼 일단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게 아라고 해보자. 도아 말이야. 도아. 들어봤지? 그러면 얘는 중간에 어휴 내가 왜 이래. 뭘 집어넣어야 되냐? 요걸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잠깐 형태가 이대로가 되지 않아. 이어적기 해야 되겠지? 이어적기가 되면 결국 여기에 뭐가 와야 돼? 이제 정리를 해보자. 비읍, 이응이 와야 돼. 그러니까 도사와 이렇게 써. 건우 이해할 수 있어? 잠깐 다시 한번 여기 비읍, 이응, 순경은 비읍이 원래 받침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얘가 이어적기 돼서 도사와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야. 이해했지? 옳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자, 디귿이나 티읕 또는 지읒이나 치읒이 어간의 끝소리로 올 때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드디어 뭐야? 잡입니다. 잡. 또 쌍둥이 순경은 비읍 들어가야죠. 순경은 비읍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과서에 지금 보이는 묻 이해했죠? 잠깐만 다시 여기도 똑같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경우와 모음으로 시작하는 경우로 나누게 되고 그 사례가 바로 이 묻입니다. 묻, 잡, 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디귿이고 여기 기역이죠. 그 사이에 잡이 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했지요? 자, 이번에는요. 얻다를 좀 얘기해 볼까요? 당연히 이렇게 얻었다. 이거 얻어. 이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다고 쳐보죠. 그러면 얘가 뭐가 와야 되냐? 요게 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맞지? 그런데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어떻게 써야 돼? 이어적기 해야 돼. 이어적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 묻자, 어짜, 와 이렇게 써야 돼요. 어짜, 와 이해했어? 자, 지금 모음조화 다 지켜줘야 되는 거야. 모음조화 시켜서 이렇게 어짜, 와 이해가? 좋아. 마지막으로 받침이 모음이거나 리을일 때입니다. 모음으로 끝나거나 또는 받침이 리을로 끝나거나 이럴 때가 드디어 이제 요 반치음 시옷이 나오는 삽입니다. 삽. 좀 발음을 삽 이렇게. 여기는 똑같이 자음이고 모음이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예 문장을 보여드리면 보다입니다. 보다. 모음이죠. 여기 보고 했어요. 보고. 그러면 가운데 만약에 객체 높임이면 어떻게 해야 돼? 보삽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보삽고. 이해했죠? 자, 모음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또 이번에 어떤 것이 있을까? 여기는 그냥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니까 이거 그냥 계속 응용을 해보도록 하죠. 요게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어떻게 돼요? 이어적기에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돼? 보사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객체 높임이 잘 들어봐. 무려
쌍둥이까지 합치면 6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그래서 굉장히 외우기가 좀 까다로운데 잘 들어. 선생님이 이거 외우는 방법을 알려줄게. 이거 중요한 얘기야. 잘 들어. 먼저 첫 번째 경우입니다. 첫 번째 경우. 개, 병신아, 삽질하지 마. 한 번 더. 개, 병신아, 삽질하지 말라고. 삽. 알았어? 삽질하지 마. 얘는 지금 디귿, 티읕이 지읒, 치읓으로 변하는 현상이 뭐라고 그랬어? 국외음화는 잡아야지. 이렇게 외워. 국외음화는 잡아야지. 알겠죠? 이해했죠? 국외음화는 잡아야지. 이렇게 외우면 그냥 간단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풀리죠. 나머지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 2개만 정확하게 외우면 나머지 그냥 풀립니다. 한 번만 더. 개병신아 삽질하지 마. 국외음화는 잡아야지. 알겠죠? 끝. 정리해야지. 왜 정리를 안 하지? 어디 보자. 거기 써 있는 거 말고도 내가 설명한 것들 잊지 말아야 돼. 거기 설명한 거 너무 좀 작게 나왔어. 다시 개병신 하야. 하. 아가 아니야. 개병신 하. 삽질하지 마. 국외음화는 잡아야지. 잊어버릴 수가 없겠죠? 네, 잊어버리면 정말 죽음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얘네들이 여기 봐봐. 조금 헷갈릴 때 빨리 외웠던 걸 떠올리면 그냥 딱 각이 잡혀요. 이해했죠? 흔들리지가 않는다 이거야. 딱 그냥 개병신아 삽. 국외음화 잡. 그냥 바로 이렇게 딱 그냥 잡힌단 말이야. 이건 그냥 몇 초짜리야. 그러니까 만약에 알면 금방 풀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걸 제대로 외우지 못했으면 되게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야, 높임은 누군가를 높였다는 얘기 아니야. 항상 그게 중요해. 누굴 높인 거야? 묻잡고. 야수가 목련에게 여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누굴 높인 거야? 목련을 높인 겁니다. 알겠죠? 거기다 높임의 대상은 목련입니다. 잊지 마세요. 높임의 대상 목련이다. 제가 거기 다 써놓긴 했는데 다시 한번 상기하자.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계속 볼까요? 묻잡고 니르 샤데 니르 두음 법칙 x 그리고 샤데 샤랄랄라 얘는 뭐라고 그랬어? 주체 높임 선어말음이라고 그랬어. 알겠지? 샤는 또 하나 뭐가 있다고 그랬어? 시가 있다고 그랬지. 자, 잊지 마셔요. 자, 그래서 이때 샤는 야수를 높인 거야. 누가 말하기를? 야수가 말하기를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야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스무라 부사입니다. 그냥 무엇을 뭐 이런 뜻입니다. 무슨 일로 뭐 이 정도가 되겠어요. 오신이 있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옵니다. 일단 형태소도 잠깐 거기 뜯어보면 잠깐만 흰색으로 오시 얘가 뭐야 지금? 얘가 주체 높임 소나머러미 그렇죠. 주체 높임 소나머러미 오신이 있고 했습니다. 얘도 중요하죠. 얘는 상대 높임 소나머러미입니다. 알겠죠? 얘 다시 주체 높임 소나머러미 얘는 상대 높임 소나머러미. 그런데 상대 높임 소나머러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시 있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 이가 있다고 그랬죠? 그 뒤에 고가 왔어. 얘 뭐야? 의문형 종결어미야. 의문형 종결어미. 그러니까 얘는 뭐 할 때 쓰는 거야? 물을 때 이시야. 얘는 이라 할 때야. 이건 평서형이야. 이해갔어? 그러니까 평서형일 때는 이가 쓰이고 의문형일 때는 이시 쓰인다.
이해했지요? 그래서 여기서는 의문형이니까 당연히 it이 쓰입니다. 그 밑에 내려가봐. 자, it 상대 높임 서너머럼이다. 그래서 여기서 상대는 목련이다 라고 그랬고요. 자, 그리고 고는 의문형 종결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셨습니까? 자, 이 정도로 이제 문맥이 해석이 된다. 이해하시죠? 자, 이렇게 지금 제일 중요했던 건 결국 잘 봐봐. 높임법이야. 알겠지? 주체 높임, 상대 높임, 개체 높임. 이 높임법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그때는 그러니까 잘 들어봐. 모든 높임법에 서너마러미가 다 쓰였다. 이해갔지? 근데 지금은 언제만 쓰여? 주체 높임일 때만 쓰여. 이해했죠? 상대 높임 서너마러미 지금 있어 없어? 없어. 객체 높임 서너마러미 지금 있어 없어? 없어. 됐죠? 그때는 있었다. 오케이. 남기. 자, 일단 요거 한번 싹 지우고. 야, 내가 오늘따라 이렇게 글씨가 개판이냐? 보통 잘 쓰는 것도 아니지만. 야, 닥쳐. 민준이한테 뭐 왔어? 우진이는 이미 알지. 민준이 말이야. 너도 몰라? 그럼 자는 거지 뭐. 야, 얘는 심각하다 진짜. 민준이 이거 어쩜 좋아. 제정신이 아니야. 잠깐만. 지금 당구나 다 못했지? 남고, 너도 남고, 당구나. 당구나는 다 작성을 못했으니까. 너 이따 끝나고 날 보여줘. 나 보여줘. 닥쳐. 하여튼 나 보여줘. 근데요. 저 수업 나왔잖아요. 그 숙제 이번 주 수업 같은가요? 이따 끝나고 얘기해. 끝나고 얘기해.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우리 좀 건너뛰겠습니다. 건너뛰고 61조. 61조. 소학원회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학원회. 근데 잠깐만. 소학원회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잠깐 저번에 우리 정리했던 거 그냥 확인을 다시 한번 하고 넘어져. 51쪽 봐봐. 너무 진도 빨리 나가는 기보다는 51쪽. 용비어천과 핵심 정리된 부분이 있어? 자, 음운상의 특징. 다시 한번 잠깐 우리가 피드백을 하겠습니다. 음운이 뭐야? 뜻을 구별하는 말소리의 최소단입니다. 그럼 음운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아래 아가 있었고, 그리고 삼각형이고 뭐라고 그랬지? 반치음 시옷이야. 그런데 잠깐만. 선생님이 알려주었던 것들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혹시 기억나세요? 뭐? 산에 씹어들고 누가? 보이가 진짜 보이가 산에 10원을 들고 10원을 산에 가서 10원을 가지고 산. 사가 따먹고 씨만 남았다. 씨. 그런데 잠깐 거기서 지금 언급한 거 뭐랑 못 뿐이야? 아래아랑. 요거 두 개뿐이잖아. 용비어천가에는 요거만 나온다는 거 지금. 알겠지? 우리가 지금 봤던 거에는 요거만 나온다. 예를 들어 순경은 비읍이 안 보이는 건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거 다 적어 빨리. 다 쓰였어. 원래 이때는 용비어천가 시대에는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이 음운들이 다 쓰였다. 자, 다음에 이번에 어휘상의 특징. 어휘는 단어를 얘기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히읗, 종성체언, 기역, 고경체언. 우리 저번 주말 수업에서 내가 갑자기 뭐 배웠어?
면왕정가 배웠어. 면왕정가 할 때 내가 물어봤던 거 기억나지? 거기에서도 지금 실제 히읗종성 체험과 기억 고경 체험들이 마구마구 쏟아졌어요. 제가 물총수했던 거 기억날 텐데 이거 찾아야 됩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표기상의 특징 내려가 보죠. 표기상의 특징. 각자병서. 가로 열고 저거 된 소리야. 각자병서는 된 소리 얘기하는 거야. 어두자음군 쓰였어 안 쓰였어? 쓰였어. 거기다 저거 어두자음군도 밑에다가 여백에다 어두자음군도 나타나고 그리고 각자병서도 나타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적기가 당연히 잘 지켜졌죠. 그 다음에 몇종성법? 8종성법 이거 쓰였고요. 그 다음에 방점, 동글뱅이쳐 방점. 방점 계속 씁니다. 내가 그때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방점은 무조건 쓰인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한자음을 달지 않았다. 즉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를 쓰지 않았다. 자, 용비어천가에서는 기억나죠?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띄어쓰기는 당연히 안 했다. 자, 요게 이제 표기상의 특징이고 방점 썼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다음에 문법상 특징. 예외적으로 비교 부사격 조사 이가 쓰였다. 거기 동부이 고성이의 이입니다. 이 동글뱅이요. 고성이 동부하시니 요때의 이가 고성과 같으시니 이런 뜻이야. 고성과로 해석해. 다시 한번 얘기해. 이때 이가 주격조사가 아니라 뭐뭐과로 해석한다고. 이해 가죠? 그래서 비교를 뜻하는 부사격 조사다. 이게 훈민정음의 뒹긱애와 똑같다는 뜻이야. 뒹긱애. 이때 애도 비교 부사격이었죠? 다음 부사격 조사 애가 쓰였다. 자, 이 원인을 뜻하는 것과 처소를 뜻하는 것 둘로 나누었다. 바라레는 원인이었고 가마레도 원인이었다. 그런데 바라레는 처소다. 이해가지요? 바라레 바다로 바다까지 이런 의미야. 그 다음에 종속적 연결 어미는 리을셰. 거기에 보면 예문장 아니 밀셰 흔들림으로 이렇게 해석하죠. 그 다음에 그칠셰 그침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뭐 함으로 이렇게 해석한다. 써나 뭐뭐 함으로 원인을 뜻한다. 이유를 뜻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구개음화, 원순모음화 다 적용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주격조사, 이가 쓰였다는 건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이계열 모음 뒤에서 주격조사는 쓰였다, 안 쓰였다? 안 쓰였다. 불휘. 제발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보조사, 은과 는이 눈에 잘 띄죠. 그 다음에 현재시의 선어말 어미가 뭐가 쓰였어? 나가 쓰였어. 나. 하나니, 바라레 가나니 이런 식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치 높인 선어음이 시샤가 눈에 보였다. 이겁니다. 됐지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쭉 피드백을 했고 드디어 소학원회로 넘어가죠. 내가 이게 소학원회를 넘어가기 전에 한번 쭉 본 이유가 있습니다. 소학원회는 언제 쓰여진 거냐? 자, 일단 거기 소학원에 대한 설명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그래, 영재가 한번 읽어봐. 수학을 한글로 번역한 것이다. 소학은 성리학자 주자가 1187년에 제자 유장하 징으로 하여금 소년들을 학습시키고 교화할 수 있는 내용의 서적을 편집하게 하고 자신이 교열가필한 책이다. 예절과 수양 등 유교의 여러 덕목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우리나라의 고려 후기에 전래된 이래 8, 9세의 사대부 자제들이 반드시 학습하여야 하는 책이었다. 한편 소학원에는 중종 때 번역한 번역 소학이 의혹에 치우쳐 원문의 내용과 상이한 것이 많아서 선조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직역한 것이다. 소학원에는 16세기 후반의 국어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임진왜란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생각했던 변화가 그 이전에 일어났음이 소학원회로 인해 증명된 것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반지음은
임진왜란을 계기로 소실된 것이 아니며 이미 소학원회가 간행된 시기에 완전히 사라졌음을 보여준다. 자, 수학원회가 언제 쓰여졌다고? 1587년. 밑줄 거나 1587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16세기 후반입니다. 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건 1400년대 거야. 그런데 이제 1587년이면 16세기 말, 무려 140년 정도 뒤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중세예요. 이게 딱 중세의 끝자락이야. 중세의 끝자락. 그래서 140년 뒤에 이 중세 국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훈민정음과의 차이점을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이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했죠? 그리고 뭐 내용이 되게 도덕책이야. 초등학교 도덕책? 뭐 이 정도가 되는 거야. 별거 아니야. 다만 이거 누가 썼대? 누가 썼대? 주자. 우리 주자는 알아야 돼, 주자. 여기 봐. 우리가, 잘 들어. 옛 성현들, 이랬을 때 성현이란 공자, 맹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자까지는 포함시켜야 돼요. 알겠죠? 공자, 맹자, 주자. 요게 세 인물은 좀 알아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럼 페이지 넘겨.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자, 원문을 봐. 공제. 벌써 뭐가 사라졌어? 뭐가 사라졌어? 지랄 뻑큐. 아니야. 야, 동국정운식이 없어졌어. 동국정운식 페이지 별표 쳐놔. 만약에 동국정운식대로 썼다면 어떻게 썼어야 돼? 공제야, 공쟁이야. 공쟁 이렇게 썼어야 돼. 이해가 가지? 공쟁 이래야 되는데 그냥 공제 이렇게 썼어. 동국정운식이 사라졌다. 잊지 마라. 그러나 잠깐만요. 하나 더 눈여겨봐. 거기 방점이 있어 없어? 그렇지. 위에다가 큼지막하게 써. 방점은 여전히 사용. 그러니까 이건 달라진 게 아니야. 방점은 여전히 쓰고 있다. 사용하고 있다. 주격조사도 딱 눈에 보이죠? 주격조사 2가 눈에 딱 띕니다. 공제, 공자께서 이렇게 해석하지요. 증자 다려. 다려는 아까도 봤어. 에게 이런 얘기야. 증자에게. 닐러 했는데요. 닐러. 빨리 뭐가 일어나지 않았어? 두음법칙 X야. 여전히 두음법칙 X. 닐러. 자,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여기 봐. 15세기에는 어떻게 썼어? 딩기게 달아. 이렇게 썼지. 달아. 이게 무슨 얘기냐? 칠판 봐. 기본형이 뭐냐 하면 다르답니다. 다르다. 르가 들어가죠. 여기 이제 아가 들어갔는데 리을이 밑으로 내려가서 으가 탈락되고 이렇게 달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니르다입니다. 니르다. 여기 이제 어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으가 탈락되고 리을이 덧붙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 거야? 닐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 것과 아래 것의 차이점은 뭐냐? 달아는 결국 활용이 될 때 리을과 이응 형태로 활용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15세기까지만 해도 이 르가 들어가는 용언에서는 리을 이응형의 활용 형태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리을 형태로 변했다 이 얘기입니다. 르가 들어가는 용언에서 여기 르 들어가잖아요. 리을 이응에서 리을로 변했다. 이해했어? 네, 선생님. 야, 그럼 너 다시 오르다 16세기로 바꿔서 변형시켜봐. 어떻게 발음해야 돼? 올라 15세기로 15세기는 이거잖아. 이거 해봐. 올랑 15세기로 바꿔봐 너. 올아 얘는 올라. 이해 안 가? 빨리 말해. 이해 가 안 가?
너 지금 반말 가서 응 했어? 뭐 지금 반말이야? 자, 한 번 더. 그러면 흐르다, 흐르다. 15세기 해봐. 흘어. 네. 흘어. 이건 알죠? 이건 뭐 너무 쉬우니까 넘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닐러 두음 법칙이 X고 리을형이 쓰였다. 가르샤다 으샤 샤랄랄라 주체 높임 선 어마 러미 눈에 딱 보이지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 밑으로 내려가 봐. 무슨 적기에 때? 무슨 적기에 때? 끊어 적기의 별표 1263. 여기 봐. 만약에 이어 적었다면 여기 봐. 가라샤데 이렇게 썼어야 돼. 이해가 안 가? 이렇게 해야 이어 적은 거지. 그렇지. 그런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썼어? 갈, 샤 이렇게 썼잖아. 여기 이렇게 구별했잖아. 무슨 적기야? 끊어 적은 거지. 이해했지? 끊어 적은 것이 드디어 눈에 잘 띕니다. 아셨죠? 다음 옆 페이지. 자, 그럼 공자께서 증자에게 일러서 말씀하시기를 몸이며 거의 현대어네요. 얼굴이며 다를 바가 없네요. 머리털이며 거의 똑같네요. 살은 했는데요. 먼저 살은부터 얘기해보자. 살은 여기 나타난 거 뭐야? 내가 너희들을 너무 크게 기대하면 안 되지. 야, 살 플러스 뭐야? 히읗이야. 이거 뭐야? 히읗 종성체현. 히읗 종성체현. 히읗 종성체현. 여기 지금 뭐가 붙은 거야? 은이 붙은 거야, 이렇게. 이해하지? 그래서 뭐 한 거야? 히읗이 뒤로 간 거지. 살흔.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했지요? 히읗 종성체현 먼저 해결했어. 그런데 그 앞에 것들 봐봐. 몸이며 무슨 적기? 빨리 말해. 이거 무슨 적기야? 끊어 적기. 그렇지. 끊어 적기. 얼굴이며 다 끊었어. 머리털이며 다 끊었다고. 따라서 다시 한번 여기 중요한 포인트. 야, 이제 16세기로 넘어가면서 끊어 적기 방식이 점차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확대. 그렇죠. 확대되고 있다. 적어야겠죠. 안 적네요. 물총을 쳐 맞아야 진짜 이것들이. 그 밑에도 나와 있는데 노란색 형광펜 부분 봐. 15세기였다면 이렇게 썼을 거다라고 제가 예를 보여드린 겁니다.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이런 식으로 썼을 거다. 그런데 다 끊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지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얼굴입니다. 얼굴. 거기 보니까 파란색 형광펜이 그어져 있어요. 의미가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축소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잘 들어. 여기 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민족의 얼을 담아 이런 말 종종 쓰지요. 이 얼이라는 건 혼을 뜻합니다. 혼. 이게 사실 그래서 얼굴이라는 건 혼이 담겨져 있는 틀 이런 뜻이에요. 원래 순우리말로 혼이 담겨져 있는 틀이니까 몸 전체를 뜻하는 거야.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중세 때까지만 해도 이 얼굴이라는 말은 얼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몸 전체를 뜻했단 말이야. 이해가 가지? 그런데 이제는 앞면, 요거만 뜻하는 거니까 의미가 어떻게 된 거야? 확 준 거죠.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의미 축소입니다. 이해했어요? 15세기 국어에서 의미가 이동된 단어들 떠올려보자. 뭐가 있어? 훈민정음에서 의미 이동된 단어. 뭐? 예쁘다가 어디 있어? 예쁘다가. 어여쁘다. 그렇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지? 좋아. 내가 용서해 줄게. 어여삐가 어떻게 의미가 바뀌었는지 네가 얘기해봐. 어여삐. 거기서. 그렇지. 그래서 의미가 축소된 거야, 이동된 거야, 확대된 거야? 이동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의미가 달라진 거. 너 그 옷이 되게 빨리 마른다. 성능이 매우 좋은 옷인데 이거? 아니야. 뭐야? 애가 어떻게 바뀌었어? 그건 문법적 의미 변화를 얘기하는 거야. 용서해 주겠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어의 의미가 변한 거. 뭐? 뭐? 이 변화요. 의미 변화를 겪은 단어가 뭐가 있어? 전체예요. 뭐? 놈. 놈. 그렇죠. 놈. 당연하죠. 놈. 놈이 어떻게 변했는지 네가 네 주둥 알고 다시 얘기해봐. 원래. 사람을 나타내는 그래. 남자를 맞춰서. 그렇지. 남성을 낮추는 말. 그러니까 의미가 축소. 의미 축소. 하나 더 있었는데요.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 말씀은 의미가 어떻게 된 거야? 확대된 거야? 축소라고 빨리 바꿔 있지. 축소된 거야. 의미 축소. 자, 근데 얼굴도 의미가 어떻게 됐다? 축소되었다. 알았죠? 의미 축소 잊지 마세요. 아니, 내가 묻는 것들은 다 시험에 나와.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니까 결국 이런 얘기죠. 이 사실 이게 앞서 질문의 내용이 좀 잘렸는데 원래 수학원의 내용에서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증자라는 제자가 공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스승님, 효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야. 그래, 효. 공자께서 그래서 증자에게 말씀하시길.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털. 이런 것들은 모두 누구에게 받은 거야? 부모로부터 받은 거니까 상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게 효의 시작이야. 그러니 너가 다칠 때마다 엄마가 마음이 어떻겠어? 뭐가 아파? 아주 고소하지. 이놈 새끼 아주 그냥 쌤통이다. 막 이러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 거야. 그러고 자, 효의 시작은 그러니까 몸을 상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입신양명, 세상의 이름을 떨치는 것이 효의 마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넘겨봐. 그래서 자, 그래서 이 머리털과 살은 부목깨 했습니다. 부목깨. 깨는 요즘으로 말하면 객체 높임을 쓰는 부사격 조사. 뭐가 되는 거야? 깨가 되는 거야. 이해했죠? 그때는 어떻게 썼어? 한번 봐봐. 이렇게 달라. 요거 뭐야? 재원아, 요거 지금 내가 동그라미 친 거 이거 뭐라고 불러야 돼? 옳지. 어두자음군. 너 어서 컨닝 잘한다. 오, 사람 됐다. 어두자음군이야. 그렇지. 어두자음군 깨. 됐죠? 받자온 별표. 받자온. 여기 뭐가 쓰였어? 바로 객체 높임 선어말음이 쓰인 거야. 여기 받다. 받침이 뭐야? 받침이 뭐야? 디귿이야. 구개음하는 뭐 해야 된다고요? 잡아야 된다고요. 잡아야 된다고. 이해 갔지?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 잘 들어. 뒤에 거기 봐봐. 온이 쓰였잖아. 온. 야, 이거 그럼 모음이야, 자음이야? 모음이야, 자음이야? 모음이잖아. 모음이잖아. 그럼 모음이면 뭐가 쓰였어야 돼? 얘가 쓰였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다시 한번 15세기처럼 썼다면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받자, 본 이렇게 썼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내 말은. 그런데 어떻게 썼어? 받자, 온으로 썼잖아. 온으로. 이 얘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야? 그게 아니야. 16세기엔 순경음 비읍이 소실돼요. 아까 얘기했죠. 뽀이가 사라집니다. 뽀이가 사라진 사례야. 중요한 얘기야. 이해했어? 뽀이가 사라진 사례야. 적어놔. 이거 중요해. 뽀이가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칠판 봐봐. 여기에 쓰인 그러면 객체 높임 선어음인 도대체 뭐예요, 선생님? 16세기는 요거만 쓴 거예요. 요거만. 알겠죠? 순경음이 아니야. 제가 아까 말했던 이 쌍둥이 녀석들, 예를 들어 다시 한번 요런 녀석들, 그리고 요런 녀석들, 그리고 다시 한번 요런 녀석들은 다 언제까지만 쓴 것들이야? 15세기까지만 쓴 것들이야. 순경음 비읍이 사라지니까요. 계속 봐. 부목계, 받자, 온, 거시라, 거시라. 자, 거시라에 중요한 게 있어. 이어적기는 너무 뻔한 건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어적기가 아니야. 일단 것 할 때 받침 뭐가 쓰였어? 시옷이 쓰였어. 그렇지. 몇 종 성법?
팔종선법. 아직까지 팔종성입니다. 아직까지는 팔종성이다. 네. 것이야. 써나 팔종성. 아직까지는. 감히. 현대어랑 똑같습니다. 감히. 헐워 했어요. 잠깐. 헐워에서 형태소를 봐봐. 어떻게 말해야 돼? 헐우어야. 헐어에다가 중간에 뭐가 들어갔어? 우가 들어갔네. 헐어에 헐우어.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이히리기 우구추 이겁니다. 이해했어요? 이히리기 우구추. 그러니까 얘는 뭐야? 사동 접사. 오케이. 별표. 사동 접사가 쓰였다. 그러니까 야 현대어로 말하면 여기 봐봐. 헐게하여 이렇게 사동 표현이 되는 거야. 이해했어? 내 몸, 얼굴, 머리털 그 어느 것 하나도 모두 다 부모로부터 받자온 것이니까 감히 헐게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런 얘기야. 이해했지? 사동 표현 헐게하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헐워 상해오디 상해오디 여기서도 디비디비디 구개음화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납니다. 상해오디 구개음화 X입니다. 적어놔야지. 구개음화 일어나지 않아. 상하게 하지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상하게 하지. 그런데 여기 이 오의 형광펜으로 칠해놨는데 이 또한 무슨 표현이야? 사동 표현이야. 이해했죠? 그때는 그러면 잘 봐. 이히리기 우구추뿐만 아니라 이 오도 사동 표현이야. 이 오. 알겠죠? 자, 그래서 상해오디 저 위로 올라가야죠. 아니 홈 끊어 적었네. 아니 홈이 그렇지? 요건 금방 눈에 띄고 아니 하옴이야. 아니 하옴 옴의 동글뱅이 있죠. 옴의 동글뱅이 얘 뭘까? 명사형 전성어미야. 명사형 전성어미. 옴. 잠깐만. 16세기에 우리가 명사형 전성어미 뭐 봤지? 15세기? 거기다 적어. 수매. 이거 형태소 분석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그때는 뭐가 쓰였어? um이 쓰인 거. 근데 지금은 아니 하야. 여기 봐. 아니 하. 이거 양성모음이지? 양성모음이가 여기 뭐가 들어온 거야? 옴이 쓰인 거야. 그래서 아니 홈이 되는 거죠? 얘가 결합이 돼서 아니 홈. 그래서 여기서 옴이 쓰였다. 요한이 이해? 그런데 얘는 끝까지 여기 봐봐. 끝까지 여기가 여기 봐. 여기가 뒤로 이어졌게 했잖아. 근데 여기는 어땠어? 딱 끊어 적었어. 여기가 끊어 적은 거야. 알겠지?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 아니 홈이 효도의 예 관형격 조사 잊지 말자. 효도의 이거야. 효도의. 근데 잠깐만. 이거 이상하지 않아? 이상한 점을 나에게 말하는 자. 방어권. 부산급 조사 X. 지랄 썩튀어. 방어권. 놀래지 마. 양성. 한 달 방어권 주겠어. 오. 앞으로 남은 시간은 5초. 무정명사. 알았어요. 뭐? 양성모. 됐어, 닥쳐. 야, 효도. 얘 유정명사야, 무정명사야? 무정명사잖아. 무정명사는 뭐 썼어야 돼? 시옷을 썼어. 시옷을 썼어야 되잖아. 닥쳐.
그런데 시옷을 안 쓰고 뭐 썼어? 이의. 이거 썼잖아. 아, 아래야. 미안해. 이거 썼잖아. 네.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 관형격 조사의 쓰임이, 이 시옷이 관형격 조사로 쓰이는 경우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사이소리로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사이소리 들어봤죠? 우리 문법에서 사이소리로 변형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했죠? 그게 중요하고. 이제 얘가 관형격 조사로 쓰이지 않는다고. 왜 안 적지? 얘가 점차 관형격 조사로 쓰이지 않게 된다고. 뭐로 바뀐다고? 사이소리로 바뀌게 된다고. 자, 아니 호미 효도의 비르소미오 별표. 얘도 1263개. 비르소미오. 자, 이것도 말이야. 칠판 봐봐. 원래 비르시야. 여기 어간에 뭐가 붙은 거야? 오음이 붙은 거고 이오예요. 자, 그런데 이게 왜 내가 중요하다고 보느냐? 여기 봐. 이거 음성모음이야, 양성모음이야? 음성모음이에요. 이해가 가죠? 그러면 여기에 와야 될 명사형 전성어미는 도대체 정확하게 뭐가 왔어야 되는 거야? 오음이 왔어야 되는 거야? 음이 왔어야 되는 거야? 여기도 으니까 음성모음이잖아. 그러니까 음이 왔잖아. 근데 여기 뭐가 왔어? 오음이 왔잖아. 빙고. 모음조화가 서서히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모음조화죠? 저거. 모음조화가 서서히 파괴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모음조화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했죠? 근데 무조건 또 다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씩 부서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야. 안 지키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죠.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당연한 얘기인데 나머지 여기 시옷하고 미음이 어떻게 돼? 이어 적기가 된 거예요. 이렇게. 이어 적기가 돼서 비르소미오 이렇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모음조화가 조금씩 파괴되는 그런 중요한 사례니까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가미, 허러, 상해, 오디, 아니, 홍이, 효도의 시작이고 이런 뜻이야. 그 다음 모음을 얘도 결국 뭐야? 모음을 야, 여기 뭐 들어갔어야 돼 원래? 아래 아가 들어가야 돼. 근데 뭐가 들어갔어? 으가 들어갔잖아. 이것도 결국 뭐야? 모음조화 파괴야.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재원이 네가 미안한데 설명 다시 한번 해봐. 뭐는 소리야? 그러니까요. 네. 이게 모음이 오가 양성모음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으가 음성모음이니까 맞아요. 아래가 와야지. 저 제대로 이해했구나. 야, 너 제대로 방어권 내가 한 3개 줄게. 감사합니다. 설명 아주 잘해줬어. 방어권. 훌륭해.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몸을 세워. 자, 여기도 이번엔 이우가 쓰였죠? 이것도 무슨 표현이야? 사동 표현이야. 사동 접사. 몸을 서게 하여 이런 뜻이야. 우리 잠깐만. 야, 현대어에서 접사에 의한 사동 표현이 있고 게하다에 의한 사동 표현이 있다고 기억나지? 그래서 이것도 결국 몸을 서게 했다는 뜻이니까 사동 표현 맞습니다. 알았죠? 자, 근데 잠깐, 야, 몸을 세운다는 게 무슨 뜻이야? 이거가 병신, 이거요? 이게 쓴 거요? 출세한다는 뜻이야. 출세. 사회적 성공, 저거. 사회적 성공을 뜻하는 거야. 출세를 뜻하는 거. 몸을 세운다는 건 몸을 세운다. 그러면 잠깐만.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 사회적 성공이 다양하잖아요. 엄청 다양하잖아. 그렇지.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야. 그런데 그때는 사회적 성공하면 무조건 뭐야? 과거에 급제하는 겁니다. 과거 급제.
그러니 글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얘기죠. 자, 계속 보죠. 몸을 세워 도를 계속 모음조화는 이제 앞으로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도를 모음조화 파괴됐어요. 행하야 도를 행하서 이런 얘기죠. 도를 행하야 넘겨. 일홈을 했어요. 일홈을 옛날에 이름이 이렇게 썼어. 사실 이거 형태소 분석은 내가 일부러 안 했는데 야 사실 잠깐만 여기 봐봐. 얘가 이렇잖아. 뭐라 호물이잖아. 정확하게. 그렇지?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요게 아닐까 싶어요. 정확하게 내가 찾질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이건 그냥 이렇게 뭉개뜨렸는데 내 짐작컨대 얘도 이 히읗 종성체언 중 하나가 아닐까. 거기에 명사형이 붙어서 오늘날의 이름이라고 이제 부르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합니다. 이거 뭐 그냥 개인적인 제 견해고요. 아무튼 이름 일호물도 모음조화는 지금 또 파괴되고 있고 끊어졌기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름을 후세예 해서 예의 동글뱅이죠. 예. 이제 그 부사격 조사의 쓰임이 드디어 아까 내가 예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예입니다. 여기 이제 이 계열 모음 뒤에서는 예 이중 모음이 붙는데 무슨 말이야? 집 한번 봐봐. 후세 할 때 여기 이 모음이 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예가 온 거야.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이 모음 계열 뒤에서는 예가 쓰인다. 이 얘기야. 그 얘기. 그래서 후세예 배퍼 원래는 베푸다야. 베풀다의 옛말 베푸다. 베푸의 의가 탈락된 거지. 그래서 베퍼 써는 군더더기 표현입니다. 이제 한자식으로 써서 군더더기가 종종 붙는데 그냥 내용을 정리하면 결국 이름을 내가 몸을 일으켜 도를 행해서 이름을 후세에 널리 베풀어서 이로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로써 부모를 반가워라. 오히려 부모를 모음조화 시켰네요. 그렇죠? 를 잡아를 아래 아가 붙었지? 그러니까 모음조화 지킨 거야. 부모를 현디어케 했는데 디어 현디어 뭐가 일어나지 않았죠? 구개음화 X입니다. 그렇죠. 현저하다, 드러나다 이런 뜻입니다. 현저캐, 캐도 동글뱅이죠. 캐는 뭐가 일어난 거죠? 축약이 일어난 겁니다. 현저하개입니다. 그래서 축약이 일어나서 현저캐가 된 거예요. 현저캐, 홈이, 이제 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명사형 어미, 옴이 들어간 거야. 하옴이죠. 홈이 끊어졌죠? 이때 이는 주격조사죠? 이해하죠?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보니까 이제 좀 더 읽기가 쉽습니다. 효도의 마지막 효도의 마침이니라 무슨 적기? 끊어졌기. 이해했죠? 잠깐만. 혼민정음에는 따름이니라 이렇게 썼어요. 이게 원래 뭐야? 따름이야. 이해했지? 이니라. 이렇게 쓰면 무슨 적기야? 이렇게 쓰면 무슨 적기? 아니. 이건 끊어적기고 이건 무슨 적기야? 이게 이어적기야. 이해가지? 근데 거기 어떻게 적었어? 마침이니라 했으니까 끊어 적은 거다. 이해가지? 자, 그러면 잠깐 다시 정리를 해보자. 재원이가 아주 마음에 드는데 수학원의 맨 앞에부터 원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원문. 재원아, 원문을 한번 쭉 읽어봐. 60 몇 쪽부터? 62쪽부터죠? 62쪽. 원문을 읽어요? 네, 원문을 읽으시라고요. 왜 못 읽어? 왜 못 읽어? 못 읽어요. 됐어, 그럼 너 버려. 네가 읽어봐.
아니 그냥 편하게 읽어. 그냥 방점은 신경 쓰지 말고 읽을 수 있을 만큼 읽으면 돼. 너도 몰라? 그래? 그러면 야 준우 네가 읽어봐. 아, 안 되겠다. 다시. 야, 너 이거 읽을 줄 알아야 돼. 선생님 한번 읽어볼게. 바보들이 배웠는데 못 읽어? 공제, 증자다려, 닐러, 가르샤데,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살은 부목께 받자온 것이라, 감히 헐워 상해 오디 아니홈이 효도의 비르소미오 몸을 세워 도호를 행하야 이힐홈을 후세에 베퍼서 부모를 현득해 허험이 효도에 마침이니라. 와. 아니야. 중요한 게 그게 아니야. 내가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가 읽어야 돼. 다시 요한이 읽어봐. 큐. 저요? 아니 너 방점 신경 쓰지 말고 읽으라고요. 네네네. 아니 현대어가 아니라 원문을 읽으라고. 증자입니다. 증자. 거기 잠깐 너희 착각하면 안 되는데 증자에서 밑에 중자로 보이죠? 그게 아니에요. 이응이 무슨 이응이야? 꼭지가 달린 예디응이야. 그래서 이게 중자처럼 보이는 것 뿐인데 원래는 증자입니다. 증자. 다시 읽어. 가르샤데. 잘했어요. 네. 그 정도면 훌륭해요. 자, 뒤로 넘겨. 마지막으로. 자, 새가 또 친절하지 않겠습니까? 후민정음하고 소학원해를 비교 분석한 표를 최종 정리했어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잠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그 후민정음은 만들어진 게 1443년에 창제됐죠. 근데 이제 소학원해는 1587년입니다. 무려 대략 한 140년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150년 뭐 이 정도죠. 자, 먼저 음운에 대한 차이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후민정음은 자, 뽀이가 산에 가서 10원을 따먹고 10원 가지고 사과 따먹고 뭐 이거죠. 이거 다 쓰였는데 소학원해 봐. 소학원엔 벌써 사라진 게 많네요. 순경음, 비읍, 반치음, 시옷, 여린 히읗은 소실되고 아래 아와 옛 이응은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아까 증자 여기서 봤죠? 꼭지 달린 이응. 자, 됐고요. 그래서 그 사례들을 쭉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소학원의 쪽을 봐. 순경은 비읍이 소실된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사례가 받자온이야. 이거 잊으면 안 돼. 건우 이해하고 있어? 받자온을 보면 너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돼? 첫 번째, 객체 높임 선어말음이 자비수였고요. 두 번째, 순경은 비읍이 소실됐어요. 라고 말해야 돼. 이해했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방점은 여전히 사용되었다. 양쪽 다. 그 다음에 모음 조화는 훈민정음은 엄격한 데 비해서 소학원에는 많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얘는 비르소미오 하나밖에 없지만 실제로 모음 조화 파괴된 사례 엄청 많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문법적인 측면에서의 차이점. 명사형 어미가 옴과 음이 규칙적으로 쓰였다. 그런데 자, 소학원에서는 옴과 음이 쓰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잘못 쓰인 게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비르소미오가 잘못 쓰인 거야. 원래 그러면 잠깐 어디 보자. 영재야, 비르소미오에서 원래대로 온전하게 쓴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비르수미오. 이해했죠? 여기 칠판 봐. 이게 음이 왔어야 되니까 비르수미오 이래야 되는 거야. 이해했지? 수가 돼야 돼, 수. 그 옆에 비르소미오 말고 마치민이란 지우세요. 마치민이라에는 아무것도 없어. 명사형 어미가 아니에요. 지우세요. 제가 실수하셨네요. 그 다음에 기입니다. 기. 명사형 어미 기인데 사실 지금 우리가 본 부분에는 명사형 어미 기가 나타나지 않는데 소학원의 다른 부분에서 명사형 어미 기가 나타납니다. 거기 아당하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때 기의 동글뱅이죠. 그러니까 명사형 어미 기가 15세기 말고 16세기에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용언의 활용 형태가 훈민정음에서는 리을 이응형이 나왔는데 소학원에서 리을형, 닐러 이거였죠? 기억나죠? 아까 얘기했던 거고. 그 다음에 각자 병서가 양쪽 다 쓰이느냐 안 쓰이느냐 이게 헷갈리는 부분인데 훈민정음이나 용비어천가나 또 월인석보 이런 데는 다 나왔는데 소학원에는 각자 병서가 안 쓰여요. 실제로 거긴 나와 있지 않지만 말씀 이렇게 쓰입니다. 알겠죠? 말씀 이렇게 된 소리로 안 쓰이고 말씀 이렇게 쓰인단다. 그 다음에 적기 방식은 우리가 뭐 이미 공부했죠? 끊어 적기가 점점 많아집니다. 끊어 적기. 그런데 받침 적기는 여전히 몇 종성법? 양쪽 다 8종성법입니다. 그 다음에 동국정운식 한자음 마지막입니다. 자, 훈민정음은 썼죠? 그런데 소학원에는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자,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러면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정리가 다 끝난 셈인데 저기 어디 보자. 저번에 이거 뒤에 요거 과제 내준 거 있죠? 요거 과제. 요거 여기서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죠. 이거 내가 어디까지 내줬냐? 15. 맞아. 15번까지 내줬지? 찔끔 내줬네. 일단 그럼 과제를 먼저 얘기하지. 77쪽 봐봐. 77쪽. 77쪽부터 해서 이거 뭐 끝에 20번까지입니다. 이거 일단 맛배기 문제입니다. 이거 다 풀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소학원에까지 문단요약이래. 단권화죠. 단권화를 다 오늘 배운 건 전부 다 해야 되겠어요. 이해가죠? 오늘 배운 거. 그런데 지금 이제 질문.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죠. 그러면 이게 다 이제 모의고사와 수능에 나왔던 문제들을 모은 건데요. 4번 문제 보죠. 70쪽의 4번. 제자 원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자 원리. 자, 먼저 학생 1입니다. 잘 봐. 기억의 글자 모양이 그 소리를 낼 때 혓부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과 모양 동글뱅이. 그러면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어. 무슨 원리야?
제자 원리 중에 뭐냐고. 상형의 원리. 저거. 상형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만. 지금 어떤 자의 상형의 원리야? 기억이지? 기억이면 초성자야, 중성자야? 그렇지. 저거 초성자의 상형의 원리를 얘기한 거야. 초성자의 상형의 원리. 자, 다음 두 번째. 학생 2. 휴대전화 자판 중에는 아래와 이를 나타내는 세 개의 자판만으로 모든 자음을 입력하는 것도 있어서 참 편리해 했습니다. 이건 중성자의 기본자 설명한 거예요. 적어야죠. 중성자의 기본자 3개. 다음에 학생 3입니다.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와 의 관계가 A의 획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AA 2번 쓴 거죠. 이런 글자 모양이 나타나 있어서 참 체계적인 문자인 것 같아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획을 추가했다. 밑줄 읽어봐. 무슨 원리? 가획의 원리. 획을 추가했어. 가획의 원리. 다음에 학생 4번째입니다. 미음과 미음에 획을 추가해서 만든 자음들은 미음 모양을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이때 포함된 미음 모양은 이들 자음자들의 공통된 소리 특징을 반영해. 밑줄 읽어. 소리 특징. 이걸 잘 들어. 글자가 여기 봐봐. 글자가 소리의 성질을 포함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거 발음 주의해야 돼요. 자질 문자라고 합니다. 자질 문자. 적으세요. 우리 한글은 자질 문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해했죠? 글자에 소리의 성질이 드러나. 근데 사실 잠깐 생각해봐. 그러면 자질 문자는 대단히 과학적인 문자야? 비과학적인 문자야? 엄청 과학적인 거예요. 왜 비과학적이어야 하냐? 아니 그만큼 편한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글자 모양에 소리의 성질이 미음, 입술 소리. 나 참. 꼭 이게 반대로 말하는 그 심리는 도대체 뭘까? 다음, 마지막 학생 5입니다. 한글은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를 하면서도 받침 글자를 따로 만들지 않았다. 다시 밑줄 읽어봐. 받침 글자를 따로 만들지 않았다. 제자 원리 중에 종성자의 제자 원리가 뭐였죠? 종성, 부용, 초성입니다. 적으세요. 종성, 부용, 초성. 즉 초성자를 다시 쓴다는 뜻이었어요. 따로 만들지 않고. 그래서 지금보다 글자 수가 훨씬 많아졌을걸? 만약에 만들었다면? 뭐 이런 얘기였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푸는 거였습니다. 알겠죠? 일단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 답은 나중에 보십시오. 자, 다음에 뒤로 넘겨서 이번에는 8번을 보겠습니다. 방점에 관한 문제입니다. 방점. 사실 이 정도를 우리가 맞출 줄만 알면 큰 문제는 아니죠. 자, 점이 없으면 평성, 낮은 음, 점이 하나면 거성, 높은 음, 점이 2개면 상성, 낮았다가 높아지는 음. 우리가 이 정도입니다. 됐죠? 그거 갖고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매헬세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몇 번인지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다음에 10번. 10번을 틀리는 인간들이 종종 있던데 정신 차려. 니들. 자, 튕기게부터 볼까요? 튕기게. 이때 애는 잘 들어. 과로 해석한다고요. 그렇지? 중국과. 그러니까 뭐야? 비교의 의미. 이해했지? 그런데 애가 여기 봐봐. 여러 가지가 쓰였어. 원인도 쓰였죠. 장소도 쓰입니다. 근데 여기는 비교로 쓰인 거라고요. 제발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2번. 제 뜻을 할 때 제가 주격 조사입니까? 자신의, 자기의 이렇게 해석합니다. 즉 빨리 적어. 뭐라고 적어야 돼? 주격 조사 아니고 관형격 조사. 관형격 조사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답이죠.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뜻을 할 때 단어의 첫머리에 서로 다른 자음이 함께 쓰였다. 잠깐 다시. 이거 뭐라고 불렀어? 어두 자음군. 적어야죠. 어두 자음군.
다음에 리을입니다. 놈이 얘는 이어적기. 다음에 삐어난케 했는데 현대 국어에 없는 자음이래. 잠깐 뭐가 있어? 뭐가 보여? 이렇게 삐어난 요거죠. 안자에 여린 히읗. 눈에 보여 안 보여? 여린 히읗이 있어요. 여린 히읗. 이거 맨날 종종 나와. 심심치 않게. 그러니까 우리가 외워야 돼. 다시 어떻게 외웠어? 뽀이가 10원 가지고 산에 가서 사과 따먹고 씨만 남았다. 이거 이제 머릿속에 딱 외워두세요. 간단한 겁니다. 다음 뒤로 넘겨. 자, 이번에 그 시간이 지금 약간 여유가 있어서 어디 보자. 앞으로 다시 넘어. 복습 좀 하자. 이번에 푸른 국어 10조. 단원 종합평가. 자, 1번입니다. 자음의 체계표입니다. 자, 1번. 후민정음이 창제되었을 당시에 1번부터 5번은 각각 같은 발음기관에서 발음되었다. 발음되는 위치입니다. 자, 기억. 어금니죠? 어금니 소리 저거. 니은. 혓소리. 어금니 소리 적었어? 혓소리. 그 다음에 미음. 입술 소리. 시옷. 잇소리라고 합니다. 이빨, 잇 소리, 사이 소리 넣어서. 마지막 이음, 목구멍 소리.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A, B, C로 형태와 소리의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단다. 자, 그러면 A, B, C가 될수록 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얘기해보자 했는데 간단합니다. 자, 지금 위를 봐봐. 기역에서 B로 가니까 뭐가 돼? 키읔이 됐지? 뭘 한 거야? 가획한 거야. 이해했지? 가획을 했어. 그러니까 결국 밑으로 내려가서 소리의 변화에다 뭐라고 적어야 돼? 획을 추가했다. 획 추가. 그런데 획을 추가한 것까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어떤 성질이 나타나? 소리의 세기가 세진다. 저거. 소리의 세기가 더 커졌어. 세졌어. 세짐. 자, 2번은 패스. 3번 OX 문제. 레디 고. 단권화를 잘 정리한 친구들은 금방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초성, 중성, 종성으로 표기한 글자다. 5. 종성에 해당되는 글자는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에 쓰인 글자를 썼다. 5. 다음에 3번. 얘네들 연서야, 병서야? 병서입니다. 연서 밑줄 거. 연서는 세로로 나란히 쓴 거야. 세로로 나란히. 그럼 우리가 딱 한 글자만 떠올리면 돼. 뭐야? 보이. 순경은 비읍. 그렇죠. 순경은 비읍이 연서자야. 알겠지? 세로로 나란히. 나머지 가로로 나란히죠. 그러면 병서입니다. 병서. 고쳤어. 그 다음에 4번. 얘네들은 각자병서라고 합니다. 합영병서가 아닙니다. 각자병서. X입니다. 5번. 방점은 성조로 표시한다. 당연히 O. 마지막 6번. 얘네들은 중성자 11자를 합용의 동글뱅이. 결국 뭐 한 거야? 합친 거 아닙니까? 당연히 O입니다. 자, 4번 패스. 잘 들어요. 7번 봐. 다음 중 팔종성법이 적용되지 않은 단어를 골라보자.
금방 고르죠? 팔종성법은 그녀 다리만 보세요입니다. 이거 적용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빨리 체크해봐. 이거 모르면 바보지. 건우 하나만 얘기해봐. 몇 번? 1번. 좋아. 영재 그 다음 몇 번? 8번. 중간을 왜 건너뛰었지? 요한이? 4번. 마지막 7번. 됐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팔종성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그냥 거기다 적어. 제자 원리대로 적은 거야. 오해하지 마, 이런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니라 제자 원리대로 표기. 제자 원리대로 표기했다는 것은 거기에 나와 있듯 형태 음소적 표기라고 합니다. 형태를 살렸다는 뜻입니다. 이해가죠? 형태를 살렸어요. 그 다음 9번이요. 9번 let it go. 이것도 못 찾으면 너희들 큰일 나는 거야. 어? 자, 그러면 한 명씩 제가 질문을 드리면 답을 얘기해 주세요. 어두장군의 된소리화. 어디 보자. 건우. 디귿. 어허. 오케이. 디귿. 리을 시옷. 너무 쉽다. 재원아. 두음 법칙. 이응. 나가. 미친. 국외음악. 요한이. 기역. 미음. 또 비읍. 원순모음악. 영재. 지읒, 키읔, 니은. 아, 왜 니은을 먼저 말해야지. 두음법칙. 하나 남은 거 있는데요. 치읓입니다. 치읓. 옳지. 치읓. 자, 그러면 10번. 마지막. 몸주와 잘 지켜진 경우만 표시해라. 큐. 됐죠? 이것도 금방 하죠? 정답은 뭐 제가 말씀드릴게요. 1번, 3번, 7번, 마지막은 8번. 6번 뺐네요. 네, 6번. 이렇게 됩니다. 네, 모음 조화를 잘 지켰다고요. 자, 이러면 일단 정리가 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잘 들어. 거기 뒤에 이제 실전 기출문제 있지요. 중복되는 것들이 좀 있어서 제가 몇 번부터 풀라고 하냐 하면 8번부터 이것도 다음 주까지 8번부터 푸시면 되는데요. 8번부터 저 뒤에 몇 번이냐? 22번까지네요. 22번.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오늘 특강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연한 얘기지만 알겠지? 남아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저 꺼줘. 꺼줘. 처음부터 지워요? 뭐라고? 아니요.